여러분 밥 먹고 나서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혹시 소파에 벌렁 누워서 텔레비전을 켜시나요? 밥은 먹었으니 이제 담배 한 대 하며 입에 불을 붙이시나요? 아니면 속을 내려보자 하며 찬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시나요? 혹은 달달한 커피나 과일로 식사의 끝을 장식하시나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동들, 그 순간은 시원하고 편할지 몰라도 사실은 위와 장을 힘들게 하고 몸 전체를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68살, 평생 한의학을 공부하고 수많은 환자들을 돌봐온 한의학자입니다. 진료실에서 늘 느낀 점은 이렇습니다. 환자분들이 드시는 음식 자체보다도 식사 후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몸이 더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뭐가 문제야? 커피 한 잔쯤은 괜찮지 않을까? 찬물은 소화를 돕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제가 만나온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이런 사소한 습관 하나가 위와 장을 무겁게 만들고 기운을 더 떨어뜨리며 노후 건강까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어르신 한 분은 밥만 먹으면 곧장 소파에 누워 주무셨습니다. 배가 부르니 눕는 게 최고다라고 하셨지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속쓰림과 역류 증상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위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몸으로 겪으신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밥 먹고 담배 한 대는 꿀맛이다라며 수십 년을 이어오셨습니다. 그 결과 기침과 위 불편이 점점 심해져 결국 생활에 큰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식사 직후 흡연은 단순한 흡연보다 더 큰 해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10분, 그 짧은 순간의 습관이 여러분의 위 건강, 나아가 노후의 활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습관 하나 잘못 들이면 그 결과는 평생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려 합니다. 그 5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째, 식사 후 곧바로 눕는 행동. 둘째, 식사 직후 흡연. 셋째, 식사 후 차갑고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는 습관. 넷째, 밥을 먹고 바로 과격하게 운동하는 행동. 다섯째, 식사 직후 커피나 과일을 섭취하는 습관. 이 5가지는 당장은 별일 없는 것처럼 보여도 쌓이고 쌓이면 몸을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히 하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왜 위험한지, 어떤 과정에서 몸을 힘들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도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고 누우면 소된다. 당시에는 그저 농담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은 이 말 속에 지혜가 숨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은 위의 소화를 방해하고 뱃속 기운의 흐름을 막아 몸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또 어떤 어르신들은 식사 후 커피가 없으면 허전하다 하십니다. 하지만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해 속을 더 피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다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런 습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바꾸시면 지금보다 훨씬 편안한 소화와 가벼운 하루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가 이 5가지 습관을 고치는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밥 먹고 곧바로 눕는 습관.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든든하게 밥을 먹고 나니 졸음이 몰려와서 그대로 소파에 들어눕거나 침대에 눕는 경우. 이게 뭐가 문제야? 잠깐 눈 붙이는 건데라고 생각하시지요. 하지만 실제로는 식사 후 곧바로 눕는 행동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삼킨 직후에는 위가 활발히 움직이면서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소화액을 분비해 흡수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눕게 되면 위와 식도 사이의 압력이 변해 위산이 역류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위 근육과 식도 조인근이 예전 같지 않아 더 쉽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 한 분도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밥만 먹으면 금세 졸려서 소파에 누워요. 그런데 누우면 속이 답답하고 쓰린 게 더 심해져요. 검사 결과 특별한 병은 아니었지만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을 고치자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여러분, 밥 먹고 곧바로 눕는 것은 그 순간은 편해도 결국 위에 부담을 준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식사 후 최소한 20분에서 30분 정도는 앉아서 대화하거나 가볍게 걸으며 몸을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위가 자연스럽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 직후 흡연. 두 번째로 많이 보이는 문제는 식사 후 바로 담배를 피우는 습관입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참 자주 들었습니다. 밥 먹고 나서 피우는 담배가 제일 맛있다. 그 한 대는 못 끊겠다. 하지만 사실 식사 직후 흡연은 일반 흡연보다 몸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후에는 위와 장이 음식물을 소화하느라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호흡과 대사도 더 빨라집니다. 이때 담배 연기에 해로운 물질이 더 많이 흡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40년 넘게 담배를 피워 오셨는데 특히 식사 후 담배를 즐기셨습니다. 이건 제 인생의 낙입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서 기침이 심해지고 소화불량까지 겹쳐 힘들어 하셨습니다. 검진에서 뚜렷한 원인 하나만 나온 건 아니었지만 담배와 생활 습관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또 식사 직후에는 위가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면 일산화탄소가 혈액 속에 들어가 산소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 결과 위와 장이 제 기능을 다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전부터 의사들이 식사 직후 흡연은 해롭다고 강조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흡연 자체가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식사 직후에는 그 해로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그러니 밥 먹고 담배 한 대는 꿀맛이다라는 말은 몸을 속이는 말일 뿐입니다. 셋째, 식사 직후 차가운 음료 마시기. 여러분, 밥을 먹고 난 뒤에 이런 말씀 자주 하시지요? 아, 뭔가 시원한 게 땡긴다. 그래서 얼음이 둥둥 뜬 물이나 찬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순간은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위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 행동은 꽤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은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들어오면 위는 자체의 열과 소화액을 이용해 열심히 분해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차가운 음료가 들어오면 위의 온도가 떨어지면서 위 운동이 둔해질 수 있습니다. 마치 끓고 있는 국에 찬물을 확 부으면 끓던 기운이 꺼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밥 먹고 찬물 마시면 속이 시원한데 조금 지나면 더부룩하다. 식사 후 탄산을 마셔야 개운한데 오히려 배가 빵빵해진다. 이런 불편감은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위가 해야 할 소화 활동이 차가운 음료 때문에 잠시 멈칫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음식물이 오래 머물고 가스가 차고 더부룩함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40대 초반 여성 환자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늘 식사 후에는 아이스 커피 아니면 못 산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식사 후 꼭 얼음 동동 띄운 커피를 찾으셨습니다. 그분은 늘 속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검진에서 특별한 병은 없었지만 생활 습관 자체가 위장을 힘들게 하고 있던 겁니다. 차가운 음료 습관을 줄이고 대신 미지근한 차를 마시도록 권했더니 몇 달 뒤 속이 훨씬 편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한의학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소화를 돕는다고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밥상 위에 늘 따뜻한 국이나 차를 올렸습니다. 뜨거운 국물 한 숟가락이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게 아니라 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찬물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과 상황이 다르니 젊고 건강한 분들은 큰 문제 없이 넘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들수록 또 소화가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찬 음료 습관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첫째, 식사 찬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권합니다. 녹차, 보리차, 결명자차처럼 속을 편안히 해주는 차가 좋습니다. 특히 소화가 더딘 분들에게는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꼭 시원한 음료가 당긴다면 식사와 식사 사이에 마시는 것이 낫습니다. 위가 어느 정도 소화를 마친 뒤라면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얼음을 가득 넣기보다는 차갑지 않은 상태로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여름철이면 밥을 먹고 나서 얼음물부터 찾곤 했습니다. 속이 뻥 뚫린다고 느꼈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위가 더부룩하고 체기가 자주 생겼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내 위장이 이제는 젊을 때 같지 않구나. 그래서 찬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제 속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말씀드린 식사 후 차가운 음료 습관은 잠깐은 시원하지만 결국 위장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습관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신 따뜻한 국물이나 차로 바꿔보십시오. 그 변화 하나가 속을 훨씬 부드럽고 가볍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넷째, 식사 후 과격한 운동.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고 바로 운동하면 살이 더 잘 빠지는 거 아니냐? 먹은 걸 바로 태워야 한다고 들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식사 직후 곧바로 산책을 나가거나 어떤 분들은 줄넘기나 근력 운동 같은 격한 운동을 시도하시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부지런하고 건강을 챙기는 모습 같지만 사실 위와 장은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먹은 직후에는 위와 장으로 혈액이 몰려 소화 활동이 한창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격하게 몸을 움직이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빠져나가 소화기관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 결과 음식물이 오래 머물고 속이 더부룩해지고 때로는 트림이나 체기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분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선생님, 밥 먹고 나서 바로 걷거나 운동하면 소화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속이 답답합니다. 그분들의 경우 식사 후 운동이 아니라 소화 중에 운동을 해서 오히려 불편감이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집안을 천천히 도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빨리 걷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줄넘기나 복부 운동처럼 이를 흔드는 동작은 소화기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한 번은 60 후반 남성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식사 후 체중을 줄이겠다며 바로 땀나는 운동을 하셨습니다. 먹자마자 움직여야 살이 안 찐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그분은 늘 속이 불편하고 트림과 소화불량이 심해 결국 진료를 보러 오셨습니다. 식사 후 일정 시간을 두고 운동하는 습관을 들인 뒤에는 훨씬 편안해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때와 방법이 맞지 않으면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첫째, 식사 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몸을 쉬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위가 음식을 소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둘째, 꼭 움직이고 싶다면 가볍게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발끝으로 가볍게 들었다 놓는 정도의 가벼운 동작만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몸을 무겁지 않게 해줍니다. 셋째, 운동은 하루 중 따로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식사 후 바로 하기보다는 아침이나 저녁 혹은 식사 전 일정 시간을 정해 운동 루틴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음식이 들어오면 위와 장이 그 기운을 받아 잘 갈무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시기에 몸을 과도하게 쓰면 위장의 기운이 흩어져 버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밥 먹고는 천천히 걷되 땀나게 움직이지 말라는 말이 전해 내려왔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식사 후 바로 운동하는 것이 좋을 줄 알았습니다. 특히 몸매를 관리하려고 일부러 밥 먹고 줄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늘 체하고 배가 더부룩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건 운동이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구나 하는 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식사 후에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책을 보거나 환자 기록을 정리하는 정도로 가볍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가 어느 정도 된 뒤에 운동을 하니 몸이 훨씬 편하고 운동 효과도 더 좋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넷째로 말씀드린 식사 후 곧바로 과격한 운동은 분명 피하셔야 할 습관입니다. 운동은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지만 식사 직후에는 몸이 소화에 집중해야 하므로 무겁고 격한 움직임은 삼가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 가볍게 움직이며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본격적인 운동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습관일 겁니다. 5째, 식사 직후 커피나 과일 섭취. 많은 분들이 밥을 다 먹고 나서 후식이 있어야 식사가 끝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커피 한 잔이나 달콤한 과일이 그 역할을 하지요. 저도 환자분들께 식사 후에 꼭 무엇을 드십니까? 라고 물으면 10분 중 8분은 커피를 마신다고 대답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식사 직후에 마시는 커피나 과일이 위와 장에 때로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먼저 커피를 살펴보겠습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위산 분비를 자극합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은 큰 문제를 못 느낄 수 있지만 위가 약해진 분들은 오히려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빈혈이 있는 분들에게는 커피 속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나면 꼭 커피 한 잔을 마셔야 개운하다라는 습관이 오히려 소화와 영양 흡수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은 과일입니다. 과일은 분명히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비타민과 수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누구나 권장하는 음식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밥을 먹고 곧바로 과일을 먹으면 이미 위안에서 소화 중인 음식물 위에 과일이 겹쳐 들어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은 위산을 희석시켜 소화가 늦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 바로 과일을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는 80을 넘긴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항상 식사 후에는 달콤한 과일 없이는 밥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과나 배를 먹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말씀이셨지요. 그런데 늘 배에 가스가 차고 변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식사와 과일 사이에 시간을 두도록 권했더니 훨씬 편해지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점심마다 아메리카노를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없으면 오후 일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점점 속쓰림이 잦아져 결국 진료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커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식사 직후 마시는 습관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째, 커피는 식사 직후보다는 최소 1시간 이상 지난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위가 어느 정도 소화를 마친 상태라 부담이 덜합니다. 둘째,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간식으로 두는 게 더 좋습니다. 즉, 아침과 점심 사이 혹은 점심과 저녁 사이에 과일을 드시면 영양은 챙기면서도 소화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꼭 식사 직후에 뭔가가 필요하다면 따뜻한 보리차나 결명자차 같은 차를 추천드립니다. 속을 편하게 하고 소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5가지를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 후 곧바로 눕는 행동은 위와 식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둘째, 식사 직후 흡연은 해로운 물질의 흡수가 더 많아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식사 후 차가운 음료는 위 운동을 방해할 수 있어 따뜻한 차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식사 후 곧바로 과격한 운동은 소화를 방해하므로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식사 직후 커피나 과일은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일정 시간을 두고 간식으로 즐기는 게 더 좋습니다. 이 5가지만 지켜도 위와 장은 훨씬 편안해지고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비싼 약을 먹는 것보다, 특별한 보양식을 찾는 것보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바로잡는 것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습관 여러분도 혹시 무심코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을 계기로 바꿔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밥상 위의 음식만큼이나 밥상 이후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되고 저에게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